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4월 23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밀워키 벅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맞대결입니다. 1차전에서 인디애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첫 경기를 가져왔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밀워키 같은 경우 1차전은 한마디로 야니스의 원맨쇼였는데요. 야니스가 36득점 11리바운드로 고군분투했지만 팀 동료들의 지원이 전혀 따라주지 못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은 완전히 경기 주도권을 내준 모습이었고 67대 43으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후반전에는 어느정도 균형을 맞췄지만 역부족이었죠. 야니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2차전에서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플레이로 반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밀워키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바로 릴라드의 복귀입니다. 종아리 혈전 문제에서 회복 중인 릴라드는 1차전을 결정했지만 최근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며 2차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릴라드가 돌아오게 된다면 밀워키는 공격 전개와 외곽 옵션에서 한층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밀워키에서는 역시 야니스와 릴라드가 핵심인데요. 야니스는 이미 1차전에서도 MVP급 활약을 보여줬지만 주변 동료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릴라드가 복귀하게 된다면 득점뿐 아니라 공격 전개와 클러치 타임 옵션까지 대폭 강화될 전망인데요. 이번 경기 밀워키의 2차전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릴라드의 복귀 여부입니다. 릴라드가 출전하게 될 경우 야니스와의 2인 픽앤롤을 중심으로 인디애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릴라드의 외곽 슈팅과 드리블 돌파는 인디애나 수비를 넓히고 야니스의 골밑 부담을 분산시켜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3점 슛 성공률 회복입니다. 밀워키는 정규 시즌 최고의 3점 슛 성공률을 기록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는 24.3%에 머물며 외곽 공격이 완전히 차단된 모습이었는데요. 2차전에서는 볼 순환을 더 빠르게 가져가고 키 플레이어들의 오픈 찬스를 꾸준히 만드는 게 필수적입니다. 인디애나는 1차전에서 경기 초반 리드를 잡은 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한 모습이었는데요. 파스칼 시아캄이 25득점, 마일스 터너가 19득점, 앤드류 nem하드가 17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고른 활약을 보여줬고 팀 전체 야투 성공률은 51.9%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밀워키의 주축 선수들을 꽁꽁 묶은 모습이었는데요. 야니스를 제외한 스타팅 4명의 득점은 고작 14점, 팀 3점 성공률은 24.3%에 그치며 밀워키의 장점을 완전히 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인디애나는 파스칼 시아캄과 마일스 터너 그리고 앤드류 nem하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데요. 시아캄은 페인트 존과 미드레인지에서 확실한 득점 옵션을 제공했고 터너는 골밑 수비와 외곽 슛까지 겸비한 전천후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nem하드 역시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플레이로 백코트에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경기 인디애나는 1차전에서 보여준 조직적인 수비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야니스가 페인트 존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도록 터너와 시아캄이 중심을 잡아주며 코너와 윙에서 외곽을 적극적으로 봉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인디애나는 템포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요. 밀워키는 릴라드가 복귀하게 된다면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 인디애나는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후 빠른 트랜지션 공격으로 밀워키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득점을 노리는 전술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애나는 야니스에 대한 더블팀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릴라드가 없을 경우 야니스 봉쇄에 집중하고 릴라드가 있을 경우 외곽 로테이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1차전은 인디애나가 완승을 거뒀지만 2차전은 릴라드 복귀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릴라드가 출전하게 된다면 밀워키는 확실히 한 단계 다른 팀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디애나는 홈에서 강한 팀인데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홈에서 16승 3패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저 스벤은 인디애나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2차전입니다. 1차전에서 역사적인 대패를 당한 멤피스와 완벽한 팀 농구를 보여주었었던 오클라호마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1차전에서 무려 131대 8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경기 내내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공격 전환을 앞세워 멤피스를 완전히 압도했죠. 오클라호마는 MVP 후보인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평소보다 저조한 15득점에 그쳤음에도 팀원들의 고른 활약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그만큼 오클라호마의 팀워크와 밸런스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핵심은 단연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1차전에서는 다소 부진했지만 여전히 모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언제든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또한 하르텐 슈타인은 골 및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멤피스의 인사이드 공략을 완벽히 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오클라호마는 1차전에서 성공했던 강한 압박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멤피스의 에이스인 자 모란트와 잭슨 주니어를 초반부터 거세게 압박하며 멤피스 공격 흐름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길저스 알렉산더가 평소처럼 슈팅 감각을 회복할 경우 썬더는 더욱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충격적인 패배를 뒤로하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멤피스는 1차전에서 야투 성공률 25%라는 참혹한 성적을 기록하며 경기 내내 고전했습니다. 자모란트와 제런 잭슨 주니어 모두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였고 팀 전체적으로 자신감마저 잃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선수단은 단 한 경기일 뿐이라며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과연 2차전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데요. 현재 멤피스는 자모란트의 부활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모란트는 1차전에서 17개의 야투 중 6개를 성공하며 극심한 슛 난조를 겪었지만 2차전에서는 반드시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런 잭슨 주니어 역시 인사이드와 외곽에서 멤피스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며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되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멤피스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패턴 변화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야투 성공률 회복입니다. 1차전처럼 슛 난조가 이어진다면 반전은 어려운데요. 특히 페인트존에서의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수비 로테이션을 빠르게 가져가야 하는데요. 썬더의 외곽 슈터들과 길저스 알렉산더의 드리블 돌파를 차단하는데 더 집중해야 하며 하프코트 수비에서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1차전에서 리바운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두 번째 찬스를 허용한 것 또한 경기 흐름을 내줬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2차전은 멤피스가 1차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자, 마지막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LA 레이커스의 1라운드 2차전입니다. 1차전에서 미네소타가 예상 밖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바로 레이커스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미네소타가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1차전에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완성도 높은 팀 농구를 보여주며 레이커스를 117대 95로 완파했는데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22득점 8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제이든 맥데니얼스는 11개의 슈팅 중 9개를 성공시키며 25득점 9리바운드라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 17승 4패라는 상승세를 그대로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확실히 미네소타 쪽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미네소타의 핵심은 역시 앤서니 에드워즈인데요. 에드워즈는 1차전에서 득점뿐 아니라 리바운드와 어시스트에서도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레이커스 수비진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또한 맥데니얼스는 뛰어난 야투 감각과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레이커스 윙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경기 미네소타는 1차전에서 성공했던 피지컬 농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레이커스를 상대로 강한 압박 수비와 속도감 있는 트랜지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르브론과 돈치치의 볼 흐름을 차단하는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효과적일 것인데요. 특히 미네소타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하며 맥데니얼스와 에드워즈의 외곽 득점 지원이 지속된다면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레이커스는 지난 경기 다소 충격적인 패배를 뒤로하고 반전을 노립니다. 1차전에서는 루카 돈치치가 37득점을 폭발시키며 분전했지만 팀 전체 야투 성공률이 39.8%에 그치며 공격에서 고전했는데요. 특히 1쿼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에도 2쿼터부터 미네소타의 피지컬에 빌리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말았습니다. 레이커스는 시리즈 경험이 풍부한 만큼 2차전에서는 보다 강한 집중력과 적응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의 역할이 절대적인데요. 1차전에서도 37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혼자서 경기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르브론 제임스 역시 19득점으로 평소보다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리브스는 슈팅 정확도가 흔들리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세 선수의 퍼포먼스가 상승하지 않으면 레이커스의 승산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레이커스는 초반 흐름을 잡은 1차전 1쿼터처럼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 템포를 주도해야 하는데요. 또한 2쿼터 이후 무너졌던 수비 로테이션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미네소타의 피지컬 농구에 맞서기 위한 하프코트 디펜스 조직력을 보완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르브론과 돈치치의 2대2 플레이는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옵션이지만 리브스와 벤치 자원의 외곽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네소타는 1차전에서 보여준 완성도 높은 경기력과 팀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 원정 2연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레이커스 역시 베테랑들이 많은 팀인 만큼 1차전과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23일에 펼쳐지는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득점자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